집은 두 채나 있는데 막상 병원비가 없어서 손이 떨려요.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7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자산 이대로 괜찮을까? 부동산이 좋을까? 아니면 현금이 더 나을까?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 통장에 얼마쯤 있어야 안심이 될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얼마나 편안하게,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묻는 아주 깊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젊을 땐 부동산이 든든한 자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임대 수익도 생기고,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은퇴 이후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산을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부동산과 현금,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리고 통장에 얼마쯤 있어야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70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70대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부동산이 좋을까요? 아니면 현금이 좋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나오는 질문이 통장에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될까요? 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자산의 형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면 그냥 손만 벌벌 떨어. 집 팔려고 내놨는데 몇 달째 안 나가. 이처럼 자산은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없는 상황. 70대 이후 가장 위험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현금 1억이 있고 매달 연금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다른 어르신은 굉장히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여행도 계획적으로 다니고 자녀들에게도 부담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죠. 결국 70대 이후에는 자산의 총액보다 자산의 형태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예로 김영자 어르신, 올해 73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30년 가까이 사신 아파트가 하나 있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정리한 후 퇴직금과 남은 자금을 모두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릎 수술을 하게 되면서 500만 원가량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졌고 그때 마침 은행 정기예금은 중도해지 이자가 모두 날아가는 조건이었죠. 결국 이자 욕심에 돈을 못 꺼내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연세가 있고 소득이 없어 은행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 박순희 어르신은 좀 다릅니다. 서울 은평구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식당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자금 2억 원을 현금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CMA 통장과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즉시 해지 가능한 연금형 상품에 넣어 매달 80만 원의 수익을 받고 있죠.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합쳐 매달 16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본인은 무소유에 가까운 삶이라며 자식에게 집은 못 물려줘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동산이 효자 노릇을 했을지 모릅니다. 꾸준히 오른 집가, 임대 수익,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까지.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 자산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나와 가족이 갑작스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동성 있는 자산, 즉 현금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76세 이만복 어르신의 사례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부동산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있는 단독주택과 상가 두 채가 있었고 이 상가에서 월세로만 250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걱정이 없어 보였지만 2023년 이후 공실이 늘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수익이 뚝 끊겼습니다. 상가 리모델링을 고민했지만 자금이 부족했고 노후의 대출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생활비를 단독주택 담보대출로 메우게 됐고 몇 년 새 금융비용이 늘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가 하나를 매각하려고 내놨지만 경기 불황으로 매수자가 붙지 않아 꽤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70세에 접어든 조윤정 씨는 매우 실용적인 자산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이후 강서구의 32평 아파트를 팔고 남편과 함께 20평짜리 아파트로 다운사이징했습니다. 남은 차익 3억 원을 기준으로 1억은 현금 보유, 1억은 월 지급식 연금펀드, 나머지 1억은 비상금과 단기 금융상품으로 나눴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70만 원, 국민연금에서 90만 원, 이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오니 18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생활비로는 충분하고 여행이나 병원비도 현금으로 커버가 되니 자식들에게 부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에는 얼마쯤 있어야 좋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은 없지만 보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 2, 3년치, 그리고 의료비와 비상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연 2,400만 원, 3년치면 약 7,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긴급 상황 대비 비용을 더하면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돈은 무조건 보통 예금에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CMA 통장, 일부는 단기 정기예금, 또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이나 연금형 펀드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손보험, 노후실비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의료비와 장기적인 요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장성 상품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을 보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산을 지키는 대비책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암, 뇌질환,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통장에 돈이 있어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장과 현금 자산은 함께 움직여야 안정적인 노후 재정이 완성됩니다. 자산의 형태에 따라 노후의 안정감은 전혀 달라집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는 눈에 보이는 자산은 크지만 실제 삶의 유동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이 많으면 갑작스러운 수술비, 요양시설 비용, 자녀 결혼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도 훨씬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10억이라도 당장 쓸 수 없는 자산이면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자산 구조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70대 이후에는 자산의 403억 정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전문가들은 70대 이후에는 자산의 40에서 60%는 유동성 자산으로, 나머지는 안정적인 실물 자산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이 5억이라면 2억에서 3억 정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연금 등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득형 자산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연금형 상품을 준비하거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다면 매달 일정한 수입을 만들어주므로 생활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노후 자산의 주체성입니다. 자식들에게 자산을 맡기거나 명의만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 정작 본인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있고 내가 언제든 계획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재정적 독립이자 노후의 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주체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결정권을 유지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70대 초반,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자산 구조와 사용 계획을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구조를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 상의해야 하고 부동산 정리에는 세금과 감정도 개입됩니다. 하지만 노후는 선택이 아닌 준비입니다. 삶의 마지막 20에서 30년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선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자산 관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자산의 사용 계획입니다. 70대는 더 이상 모으는 시기가 아닙니다. 써야 할 때 제대로 쓰고 후회 없이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산 관리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이 먼저입니다. 자식들도 건강하고 안정된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안심합니다. 이러한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실제 은퇴 이후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4세 정만수 어르신은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약 18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고정 수입에 만족하며 따로 자산 구조를 고민하지 않았지만 최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2번 하면서 1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 지출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의료비 대비를 하지 않았던 탓에 자녀들에게 비용을 요청해야 했고 그때 처음으로 연금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구나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실손의료보험, 장기요양 5등급 신청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매달 연금 수입 중 일부는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남기고 일부는 비상금 통장에 자동이체로 넣어두면서 자신만의 노후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예기치 못한 병원비에도 불안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1세의 이선희 여사는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거주 중이고 본인은 서울 관악구에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양평으로 이주했습니다. 서울집을 매각해 생긴 5억 원 중 3억 원은 노후형 안심전세주택에 들어가고 2억 원은 고령자 복지신탁에 일부 예치한 후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받는 구조로 설정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치매보험과 요양비 지원형 보험에 배분해 두었는데 이렇게 자산을 나누어 놓으니 심리적인 안정감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예전엔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이걸 언제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은 월급처럼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급할 땐 담당 상담사를 통해 언제든지 인출도 가능하고요. 이선희 여사는 자산은 많지 않지만 자산의 사용 방법을 설정해 두었기에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노후의 자산은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계획된 사용이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한 명의 사례는 부산에 사는 75세 김봉철 씨입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었고 현재 소형 아파트 2채,
상가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부동산들이 전부 수익형으로 계획됐지만 현재는 공실과 유지비 때문에 오히려 지출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월세는 제때 들어오지 않고 관리비, 세금, 소득세까지 빠져나가니 실제 남는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 씨는 74세가 되던 해 자산 재구성을 결심했고 상가 하나를 정리하고 일부 현금화해 장기 주거형 리츠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매달 60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을 받고 있고 나머지 자산도 하나는 매각을 고려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동산은 노후에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구나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하며 수익률보단 안정성과 유연성,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지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례를 보면 70대 이후 자산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익이 아닌 유동성과 안정입니다.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그 외에는 연금 외 고정소득이 없다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런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자녀 지원 요청 등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산 사용 시점입니다. 70대는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배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너무 아끼기만 해도 건강을 잃고 돈은 써보지도 못한 채 남겨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일시에 써버리면 80대 이후 삶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있는 소비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70대 이후에도 20년 넘는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은 몇 년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의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단기 유동자산 외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일부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연금형 상품, 리츠, 장기 배당 ETF, 월 지급식 펀드 등은 은퇴 이후에도 소득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매우 크고 예상 가능한 소비 계획을 세우기도 쉬워집니다. 소득이 있는 노후는 곧 자립된 노후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 의사결정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맡긴다 해도 본인이 언제든 인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분배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70대 초반,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나눔보다는 본인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남는 부분에 대해 자녀와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분쟁 없는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70대 이후 자산의 핵심은 내가 원할 때 필요한 만큼 마음 편히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70대는 인생의 수확기이자 사용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결실을 가장 나답게, 품위 있게,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도, 현금도, 연금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지켜주는 자산 배분의 지혜입니다. 지금 내 자산의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구조를 바꾸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우산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자산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요. 감사합니다.